간이 부었다. 간이 부었다. 우리가 간이 부었다는 표현도 많이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니까요. 볼까요? 지방간. 지방간. 근데 지방간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도현 교수님. 네. 지방간 하면 또 이제 서울쥐, 시골쥐라는 동화 떠올리셔서 뭐 서울간, 지방간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는데 뭐 제가 농담 한마디 한 거고요. 지방간은 간에 기름이 낀 거. 여기서 지방제 기름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3명 중 1명이 지방간이니까 꽤 많은 겁니다. 저도 뭐 지방간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간은 간에 기름이 끼는 건데 과도하게 기름이 낀 거라서 원래 전체 간의 중량이 5% 미만이어야 정상인데 5%를 넘게 되면 지방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 화면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방간이 끼게 되면 간이 붓게 되고 간이 커지고 또 노랗게 기름 젖어죠. 그래서 간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 실제 조직 검사하게 되면은 조직 검사에서 이제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면요 간세포 안에 기름 덩어리가 이렇게 방울이 이렇게 간세포 안에 매달려 있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은 간을 붓게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보통 겁이 없을 때 간이 부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간이 부은 상태로 술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 되는 거 맞죠? 강 교수님.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술이 지방간을 유발한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지방간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술 한 방울도 안 먹는데 왜 제가 지방간이죠? 근데 실제로 지방간의 80%는 알코올과 상관없이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더 많구나. 생활 습관이 좋지 않고 네. 또 체중이 늘고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바로 알코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최근의 추세는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이 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식생활의 서구와 그다음에 비만율의 증가, 신체 활동량의 감소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지방간인데 지방간 관련한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여자들은 알코올 지방간에 잘 걸리지 않는다. 김현영 씨. 정답 옵니다. 자신 있으셔요. 저만 빼놓고 모든 여자들은 술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술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강 교수님 맞을까요? 예, 답은 X입니다. 또 틀렸어. 근데 제가 왜 틀렸는지 이해가 되는데 그 여성이 남성보다 음주 빈도가 적다. 음주하시는 분들이 적다라는 의미에서 맞을지 모르지만 같은 양의 알코올을 드신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성이 더 취약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양을 여성이 마시면. 체구가 작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간에 더 많은 영향을 알코올이 미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여성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많은데 이게 알코올에 대해서 알코올이 간에 산화 스트레스를 줘서 염증을 유발하는 작용을 해요. 반면에 지방간 중에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는 오히려 에스트로겐이 보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남성보다 오히려 같은 비만도에 좀 적을지 몰라도 알코올에는 더 취약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자라고 알코올성 지방간 안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더 안심할 수 없다는 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을 앞지르고 그러니까요. 있다.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인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그렇다면 더 위험한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래서 위험하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4배나 껑충 뛴대요. 어이구야, 그래요. 심장에도 안 좋네요. 네,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고가 질병관리청에서 보고됐는데 정상인에 비해서 이 심혈관 질환이 보통 한 4배에서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만성간 질환, 즉 우리가 만성간 질환인 게 뭐라면 간이 딱딱해지는 간 섬유화가 동반된 질환인데 그것도 동반된 정도, 증중도에 따라서 4배가 아닌 5배에서 8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방간은 혈중에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간으로 끼게 되죠. 그 간으로 끼게 되면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하게 되고 또 우리가 혈관에 좋다, 건강에 좋다는 HDL 콜레스테롤은 분해가 촉진되면서
이 간의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말씀하신 이런 위험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방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혈관 질환이 생기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지방간 질환 환자들의 사망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간 질환이니까 간경화나 그렇죠. 간암으로 사망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보니까는 결국 심혈관 질환이 더 일찍 생기고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이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사망 원인은 무엇이냐? 심혈관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도현 교수도 저도 지방간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간을 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뭐 병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방심하면 방치하시면 안 안 되고. 되고 이를 이 앞으로 이런 것이 간뿐만 아니라 또 심장, 혈관 그리고 우리 전신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만병의 씨앗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심지어는 여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대요. 놀라실걸요? 지방간 지수 1이 높아지면 치매 위험은 5%나 높아진다. 치매까지도요? 예, 사실 최근에 국내에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지방간 지수가 1이 올라가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5%나 증가하고 1이 떨어지면 4% 감소한다는 연구가 나왔는데요. 이 지방간 지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진단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방간 지수가 높으면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이미 알려진 것 같이 간경화, 간암, 또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네. 방금 말씀드린 치매 위험도 높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섭네요. 오, 그렇군요. 지방간이 심장 건강, 뇌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 자체에도 또 안 좋은 질환을 당연히 불러오겠죠. 자, 이래서 위험하다. 마지막은요. 간경화 위험 5배 올라가고요. 간암 위험 3.5배나 올라간다고요. 김도현 교수님. 네. 영국의 한 대학에서 무려 1,800명 그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1,800만 명이겠죠. 1,800만 명이네. 네네네. 네. 연령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또 체질량 지수 같은 여러 인자를 보정을 해서 결과를 낸 것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알코올 지방간 있는 환자에서 간경변,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간경변 발생 확률이 5배, 그리고 간암 발생 확률은 3.5배나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높은 발생은 그 심지어 간경변증 진단받은 환자에서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진단받고 2년이나 3년밖에는 안 돼서 생겼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을 무시하고 제때 진단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을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간경변증이 진단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알코올 지방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비알코올 지방간은 무조건 무서운 병은 아니긴 합니다. 단순히 기름만 껴서 지방간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지속적인 염증으로 간이 섬유화되고 또 딱딱하게 간이 굳어지고 또 간암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간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